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차 주부입니다. 왜 그렇게 결혼한 언니들이 밥 차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나 했는데 결국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다름 아닌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밥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도 혼수나 예단 등으로 큰 트러블 없는 무난한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저 역시 나름 무던한 성격이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계속 방문을 해서 당황하고 불편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난리 날 법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그런지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결혼의 시작은 특이사항 없이 잘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하나 어머니께서 집착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밥입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어머님은 나는 예전부터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아들 아침은 꼭 해주는 며느리였으면 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말이구나 했죠. 현실을 몰랐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챙겨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침 차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 줄도 몰랐지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한테 밥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의 발단은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흔히들 나는 사고일 수도 있지만 작은 사고도 없이 자랐던 저는 나름 충격이 컸고 3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도 통증이 있어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남편한테 연락을 했지만 하필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었고 문자만 넣어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사고 처리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하기를 권하더라고요.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몸도 아프고 서글픈 상태인데 어머님 전화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의지하고 싶었나 봐요. 사고 난 경위와 현재 아픈 상태에 대해서 떠들었죠. 어머니,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아프네요. 걱정 많이 하셨죠? 대체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냐? 내가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다행히 크게 안 다쳤고 3주 정도만 휴식을 취하면서 입원하면 된다고 하네요. 라고 하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아들 밥은?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나보고 밥 먹었냐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들 밥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들 밥도 차려야 하는데 입원을 하면 어떻게 해? 많이 아프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서 통원 치료 받는 게 훨씬 좋지. 안 그러냐?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롱 환자들 요새 많아서 웬만하면 다 찾아낸다면서 진실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프다고 큰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동요는 없으셨죠. 아프다고 하면 계속 아픈 법이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여서 아들 밥은 꼭 챙기라고요. 저도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너무 화가 나서 밥이 그렇게 중요하면 어머님이 아들 데려가서 삼시세끼 차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난리가 났죠.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해서 난리. 아버님도 사람 맞냐고 고래고래 소리치시고 그래도 여자가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아파야지 책임감도 없이 그걸 가지고 이 난리냐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가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노발대발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체면을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창피한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정 떨어진 순간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치를 떨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저희 둘은 맞벌이고 저는 6시 퇴근이고 원래대로라면 신랑은 5시 반 퇴근인데 약간의 야근이 있어서 집에 오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토요일에 전염병 때문에 어디 나가서 외식도 못하고 마트는 가기 무섭고 그래서 제가 평일에 조금씩
밑반찬 만들어 놓은 거 넣고 비벼 먹기로 했습니다. 마늘종이랑 무나물, 애호박, 새우젓이랑 볶아 놓은 거랑 부추 넣고 비볐어요. 신랑이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고추장 조금 넣고 간장으로 간해서 그릇 따로 줬고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제 것은 고추장 더 넣고 청양고추 더 넣어서 먹었고 계란 후라이 부쳐서 줬습니다. 반숙으로요. 이게 한순간에 다 비벼 넣어서 간단해 보이지 나물들 그 시간들까지 합치면 절대로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잠옷 차림으로 이런 건 이렇게 먹어줘야지 맛있다면서 TV 보면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별미라며 진짜 맛있다면서 먹고 있었죠.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보면서 알콩달콩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서는 꼭 옆에 신랑이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신랑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심리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본색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신랑 바꿔달라고 하셔서 바꿨더니 신랑이 핸드폰 들고 있기 귀찮았는지 스피커로 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번 이번 사건 후로 어머님 전화 녹음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진짜 이런 분인지 상상도 못했고요. 그 후에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하는 신랑 때문에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믿어주지 않는 신랑 때문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뒤로 생긴 습관입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로 용건을 시작하셨어요. 너네 마스크는 넉넉하니? 넉넉해. 며느리가 많이 구해놨어. 우리 식구 3개월 정도는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러냐? 전염병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도 못 보고 산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엄마는 아버지랑 이모들이랑 맨날 얼굴 보고 살잖아. 나도 맨날 우리 이쁜이 얼굴 보고 사니까 됐지 뭐. 자식 얼굴을 못 보잖아. 좀 쑤시겠지만 집에만 있어라. 밖은 위험해. 밥은 먹었냐?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있었어. 뭐 먹냐? 비빔밥. 뭐 비빔밥? 비빔밥. 이거 진짜 맛있다. 며느리가 안 맵게 해줬는데 며느리 바꿔라. 네, 어머니 저예요. 너 뭐하니? 밥 먹는데요. 지금 내가 네 끼니 챙기려고 물었니? 왜 네 신랑이 비빔밥을 먹고 있냐? 비빔밥이 왜요, 어머니? 몰라서 묻느냐? 네, 어머니 모르겠는데요. 대충 이때부터 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참고 말했습니다. 비빔밥이 뭐가 어때서요? 일하는 애 집밥 먹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주말에 그렇게 대충 차리냐? 그냥 오늘 냉장고에 먹을 게 마땅치 않았어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너,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다 어디다 쓰냐? 네? 갑자기 그건 왜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텅텅 비냐? 아내가 돼서 먹거리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데 돈 쓰느라 바빠서. 이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또 이성의 끈을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번다 어쩐다 이런 말은 들여봤자 새삼스러우니 넘어갈게요. 저희 살림이고 제 또래의 다른 맞벌이 부부들 중에 살림 잘하는 편에 속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맞벌이 하는데 신랑끼니 매번 착실히 챙겨도 좋은 소리는커녕 싫은 소리라도 안 해야 신나서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제가 살림 열심히 할 이유가 더더욱이 없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싸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긴요. 이제부터 이 사람 굶던지 말던지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챙겨 먹여도 이렇게 꾸중을 들으면서 살림을 해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새빨개지는 게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열받고 할 말 없으면 말문이 막혀서 벙어리가 되는 스타일인 거 알고부터는 저 그냥 할 말 조금씩 하고 살았는데 토요일은 진짜 평화로운데 주말의 시작을 시어머니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 다시 전화 왔고 저는 끊어버렸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신랑한테 전화가 왔고 신랑 밥 먹다 말고 전화 받았는데 스피커폰을 안 해도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어디서 저런 것을 집에 데려와선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헤어지라고! 앞뒤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말만 주구장창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신랑이 엄마 저기 잠깐만. 내 말 좀. 이러는 동안 시모가 계속 악을 쓰니까 결국 신랑이 터져서 내가 이혼을 왜 하는데? 엄마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냅둬! 라고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너 엄마 죽는 거를 볼 테냐? 이러면서 비루한 협박을 하시니 신랑이 한숨을 푹 쉬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면서 끊어버리더군요. 할 말은 다 했고 저렇게 날뛰는 거 보면 꼬숩기는 한데 그래도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면 신랑 비빔밥 좀 해줬다고 쥐잡듯이 잡나 싶은 것이 가슴속이 숫덩이 마냥 뜨끈뜨끈했어요. 어차피 잘하고 살아도 욕먹을 것 같아서 이제는 할 말 하고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할 말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욱해서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저런 시모에게 네 하고 기죽고 들어갈 성격은 아니라서요. 제 행동에는 정말 후회는 없네요. 후기입니다. 그 밤사이에 엄청난 관심이 생겨서 놀랐습니다. 신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모 도대체 왜 이러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면서 시모한테 앞으로 우리 집에 할 말 있으면 본인한테만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하네요. 저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바보 아닙니다. 맞벌이인데 당연히 각자 분담은 당연히 하죠. 그 영역이 저희 부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요리, 빨래, 생활비 운영을 하고 신랑은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양념통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는 종량제 봉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할 일 알아서 잘 해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동선수, 유도 출신이신데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부지런하셔서 식사, 청소 이런 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십니다. 시어머니한테 안 한다고 잔소리 안 하시고 신랑도 그거 보고 배운 사람이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엄청 게을러요. 저한테 비빔밥 했다고 뭐라고 할 인물이 아니십니다. 오죽하면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일까요? 지겹다고 하네요. 한 번만 더 제 속을 뒤집어 놓으면 시아버지한테 모두 말해버릴 거라고 엄포도 났네요. 시어머니 젊어서 돈 사고 쳤을 때 이후로 시아버지한테 엄청 잡혀 사는데 집안 시끄러운 일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당연히 그 일 이후로 밥 한 번도 안 해 먹었고 신랑은 여지껏 눈치 보면서 매일 새로운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자기 엄마가 난리치면 어쩌겠다 저쩌겠다. 밥 해먹이고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시모는 못 받아들인다고 이번 주말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까지는 아니어도 축이고 들어오는 행동 전혀 없으면 친정에 이번 일 알릴 거라고 했고요. 남편이 전화해서 엄마 때문에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대체 왜 그랬냐고 빨리 용서를 구하라고 엄청 소리를 질렀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 문자가 왔네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서 내가 욕심에 실수했어. 전화를 안 받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전화 다오. 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저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를 하셔서 저도 이혼까지는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저희끼리 인연 끊고 살 테니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사시기를 바랄게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다시 오더라고요. 미안하다. 답장도 안 했고요. 사실 사과를 받아주고 끝낼 수는 있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소리를 쳤을 때 저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혼이라는 단어만 떠올랐는데 막상 사과를 하니 이혼보다는 저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신랑이 제가 화내는 걸 보고 조금 참고 넘어가지라고 했는데 본인 엄마 성격 파탄자인 거 알면서 좀 피해가지 그랬냐는 뜻이었다면서 분명한 실언이자 망언이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으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자기 엄마 편만 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당하지만 말고 하고 싶은 말 꼭 하세요. 그래야 저처럼 자유로워지네요. 걱정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